10시 이후엔 집에 모두 들어가라며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던 경찰 아저씨를 기억하시나요? 횡단보도 앞에서 눈치만 보며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던 시절.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없던 시절은요? 우리가 좋아하던 이 신호등이, 아니 이 신호등 말고 신호등이 등장해서 질서라는 걸 찾게 됐고, 배달 오토바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 빨간 오토바이를 기억하시나요? 한일전 하는 날이면 모든 집이 다 치킨을 시켜서 오토바이 소리에 두근거리던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랬던 모습들이 불과 멀지 않았던 과거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들이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궁금한 것이 많은 굿박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지켜준다니?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으로 순찰을 도는 로봇이 있다. 전방과 후방에 카메라가 각각 1대, 측면에는 2대,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한 이 로봇은 치안이 취약한 지점을 집중해서 감시해준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자율주행 경비 로봇이 무인 경비 서비스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와 CCTV 카메라, 전후방 장애물 인식을 위해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여 지정된 구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화재 위험이나 거동 수상자 등 이상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제실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줍니다. 관악구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 지역을 주행하며 탑재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영상과 음성 정보를 수집하여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CCTV가 닿지 않은 지역까지 구석구석 봐주는 시대가 찾아오고, 주정차 위반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로봇이 가능해지면 길 위의 도로가 복잡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쓰레기 단속이 쉬워질 수 있겠죠. AI가 교통을 정리해준다면? 지능형 CCTV를 이용해서 정리되는 도로 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종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똑똑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교통량에 맞는 신호를 생성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와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LED 전광판에 경고 문구를 띄워주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노면에 경고 알림을 표출해주는 충돌 사고 예방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를 활용한 보행자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유도 및 보행자 보호를 통해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 문구 익숙하시죠? 바로 배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 배달 오토바이부터 이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고? 네, 맞아요.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왜냐고요?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배달 다니는 로봇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화성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로봇은 라이더 센서와 카메라 등을 활용한 로봇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둔턱 등의 장애물 극복이 가능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아파트 내 거주민에게 자율주행으로 배달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배달 대행업체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실증 사업자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존 배달 체계는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런 기술과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런 신기술들이 신기하긴 하지만 이러한 신기술은 우선 실험을 거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런 실험들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들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실증이 필요하거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흙을 쌓아놓고 놀던 놀이터를 기억하시나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러한 놀이터를 두고 샌드박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에서 유래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예시들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은 일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절차는
사업이 접수되면 소관부처의 협의와 검토와 심의를 거쳐 특례 사업이 승인되면 실증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와 함께 5억 원 이내에서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접수를 거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고 생기면서 우리의 도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이 그림은 1965년 발표된 미래 만화로 2000년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생기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공부도 집에서 하며 로봇이 청소를 해주는 집과 원격으로 치료를 받는 모습, 그리고 부엌에는 메뉴를 알려주는 TV가 있습니다. 거리에는 전기로 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뉴스가 나오는 TV를 전파신문이라고 부르고 소형 TV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며 수학여행은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떠나는 상상을 해봤다는데 놀랍게도 이 사진에 나온 대부분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수학여행은 아직 우주로 떠나지 못하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훨씬 스마트한 미래의 우리 도시의 모습을 기대해보며 국토교통부가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응원합니다.